제 혈압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숨 돌리더라고 한 1분 정도 예, 개편 영상 보내드리고 들어왔습니다. 네, 임명진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네. 그 저 오미자 따셨어요? 아, 예. 예. 이렇게 맛있는 거 주세요. 아, 예. 이게 우리 저 여름철에 우리 패널들이 참 좋아합니다. 아, 그래서 예, 예. 우리 위원장님께도 예. 예, 오미자 드시면서 저도 여러 번 나왔는데 처음인데요. 잘 안 보내주셔가지고 드시죠. 예. 아, 예, 예. 그 이제 곧 뭐 노인 반열에 들어간다고 60도 안 된 자가 아, 애들이 뭐 철없이 하는 얘기죠. 근데 그 김은경 예, 씨 말이에요. 네, 혹시 고 박사님이 추천하신 거 아니에요? 거기? 어? 그게 예, 아니면은 최소한도 이 김기현 대표 국민의힘에서라도 이게 추천했을 거다 생각하는데 예, 뭐 그자들이 그렇게 머리 좋을 전략적일 것 같지는 않고 이건 우리 보수 진영의 자유파 진영의 아주 최고의 전략을 가진 사람이 추천했을 것이다. 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 보면서 그 더불어민주당이 도저히 혁신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 가서 더불어민주당을 완전히 혁신을 해야 되는데 아예 폭파시키고 가라. 이게 지금 혁신위원장 뭐 자격이 있네 없네 지금 고 박사님도 뭐 사퇴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예. 절대 반대. 아, 아직도 혁신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해라. 야, 더 해서 이게 완전히 더불어민주당을 혁신을 제대로 하고 그게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혁신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네, 네? 예, 사실은 뭐 거기다 감옥에 가야 될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네, 우선 저거부터 해야 되거든요. 뭐 써붙인 걸 보니까 뭐 윤리정당이라고 써붙였더만. 야, 이게 날이 더우니까 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게 그 방법 도저히 그런 정상적인 방법 가지고 이제 혁신이 안 되니까 예, 굉장히 파격적인 방법으로 혁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고 박사님이 만약 추천 안 했으면은 그 이재명 대표가 제대로 된 위원장을 데려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저 위원장님 마이크 조금 앞쪽으로 예. 그렇게 그냥 당겨주시면 예. 됩니다. 예. 요즘 저 치과 찾는 사람들이 많대요. 하도 일을 깨물어가지고. 그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저 예. 사건에 대해서 뭐 그렇게 심각하게 뭐 열 올리고 논평할 일도 아닙니다. 저거는 사실은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저렇게 해서 혁신이 더불어민주당이 돼야 된다. 음. 이제 같이 거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양이원영이라든지 뭐 정청래라든지 이거 참 더불어 혁신을 하는구나 말 글자 그대로. 근데 그 생각으로 굉장히 뭐 더위에 한더위에 예. 그래도 뭐 시원한 바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저 당이 혁신될 당이 아니거든요. 예. 가지고는 네. 그렇죠. 결국은 이제 이 결과를 통해서 이제 국민들이 결국은 마지막에 이건 혁신을 해줘야 되는 정당이지 네. 뭐 저게 누가 와가지고 되질 않는데 그러니까 이제 양이원영이 그 김은경 씨가 오래 생각했겠죠. 어떻게 해야 근본적으로 이런 걸 혁신할 수 있을까? 이건 국민들이 혁신을 해줘야 혁신하려면 되는데 우선 민주당부터 파괴해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하면 파괴할 수 있을까? 어떻든지 그 간에 고민 끝에 뭐 예를 들면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이 민주당을 이렇게 혁신을 해줄 수 있을까? 뭐 어떤 길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했지. 그 사람이 대학 교수 나온다는 사람인데 네. 그것도 머리도 좋아요. 그 금감원 부원장인가 뭐 했다는데 예. 1년 버티고 있었잖아요. 그 머리 예. 좋잖아요. 3억. 그 부원장들은 다 그만뒀는데 네. 정권 바뀌면서 이자만 유일하게 버텨서 마지막까지 네. 예, 타먹을 거 다 타먹고 나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머리가 좋잖아요. 예, 그래놓고서는 웬- 치욕스럽다고.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그거 얼른 나오고 말거든요. 사실은. 예, 아주 이 머리 좋으니까 잘 이해득실을 따져가지고 예, 또 뭐 한 3년 한 1년 더해서 3억 정도 돈을 좀 벌고 나와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또 멋쩍으니까 치욕스럽다고. 치욕스럽다 뭐 이렇게 한마디 하고 뭐 사람들이 욕할 것 같으니까
예. 머리가 보통 사람 아니에요, 저 사람입니다. 예. 대단한 정치적 감각도 있는 사람이고 혜성처럼 등장한 새로운 우리 스타, 정치계의 스타가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예. 이게 참 괘씸하게 생각하는 거는 네. 그래 노인들 보고 투표하지 말라. 네 미래의 세상에 대해서 책임도 안 질 사람들이 무슨 투표를 하느냐 그러는데 그러면 뭐 우리가 만들어놓은 세상에 왜 쥐들은 살아? 그렇지. 우리가 힘들여서 땀을 흘려서 만들어놓은 이룩한 이 경제의 발전 다 혜택을 받고 살잖아요. 그러지 네. 말아야지. 아니, 예. 과거에 살지 말아야지. 미래로만 나갈 놈들이 왜 과거에 사느냐고. 과거에서 이루는 그 일에 왜 사느냐고. 예.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매맞고 힘들어서 만들어놓은 그 민주주의인데 왜 이 국가에 살아요? 그거는 그런 철딱선이 없는 사람. 어떤 하여간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잘 골랐어요. 네, 그런 면에서 화가 나긴 예. 하지만 네. 잘 골랐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네. 저 우리 위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화가 조금 내려간다고. 그렇죠. 아니 뭐 더위에 괜히 열낼 일 없어요. 좋게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일을. 예. 제가 오늘 정론일침으로 준비했다가 우리 위원장님 모시는 시간이 이제 임박해서 제가 오늘은 논평을 생략했는데요. 이종찬 광복회장의 그 주장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세요라고 댓글이 올라와서 네. 예? 이게 48년 건국을 주장하는 게 북한 주장이랑 똑같다고. 네. 북한 흉내 낸다고 뭐 이런 얘기들 이 사람이 했어요. 근데 네. 워낙 이 논리 비약이 심해서 이게 제가 논평을 좀 준비하다가 정상적으로 논리적 논평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네. 그런 거는 뭐 논리적으로 한 얘기가 아니니까 논리적으로 논평할 일이 아니죠. 저거는 뭐 이제 심정의 이해를 하겠어요. 그 할아버지가 이회영 이회영 그 어른이 임시정부에서 많은 활약을 하고 오랫동안 하셨어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또 뭐 재산도 많이 독립운동을 하는데 이제 쓰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이제 네. 그 자손으로서 당연히 임시정부의 역할 뭐 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싶은 생각이 난 있었을 거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그건 가족사고 이런 그 역사적인 그런 큰 맥락에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저도 참 깜짝 놀랐어요. 네. 저분이 뭐 머리도 명석한 분이고 사실은 굉장히 그 존경받는 분이었는데 물론 뭐 정당을 왔다 갔다 하긴 하셨습니다만은 그러나 약간 그런 존경받는 어른 중에 한 분인데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 더군다나 이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는 북한식이다. 네. 라는 것에 대해서 국정원장이나 하신 분인데 북한을 그렇게 역사적인 맥락에서 잘 모르시고 국정원장을 하셨는가 하는 생각도 좀 하게 되고 너무 지나치시다 이거는. 더군다나 저는 이게 참 그분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예요. 네. 뭐 영웅 시험은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물론 뭐 이제 그거는 자기 할아버지와의 관계라든지 뭐 임시정부와 이승만 대통령의 이제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뭐 이렇게 그 선입견이 있긴 있었을 겁니다. 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건국 대통령이신데 네. 아이고 이승만 대통령이 뭐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시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지금까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그런 그 공을 과소평가한 우리가 사실은 이게 잘못 역사에 대한 그 소홀함이 있었고 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도 예의가 아니죠 사실은. 예? 그런 분에 대해서 그렇게 그 건립 뭐 기념관 건립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얘기를 듣고 저는 참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는 분인데 네. 저 어른이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난 상당히 충격을 받고
특별히 광복회장이라는 굉장히 중책을 맡으신 분인데 물론 뭐 김원웅이가 하듯이 이권에 개입하고 뭐 그런 건 안 하실 겁니다. 그 성품상 안 하실 분이시지만 예. 그런 건 잘하시겠지만 그러나 광복회라는 게 상당히 그런 역사적인 그런 그 중요한 그 무게가 있는 그런 그 모임 아닙니까? 네. 그런데 광복회장 책임을 맡으신 분이 저렇게 말씀을 하시면 상당히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예. 난 유감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말씀대로 말이죠. 이게 이제 한 열흘 후면은 8.15 광복절이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최대 국경일이거든요. 근데 이 광복회 이제 국가가 주관해서 광복절 행사를 할 때 두 사람이 마이크를 잡습니다. 네. 한 사람은 대통령, 네. 한 사람은 광복회장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지금 광복절을 앞두고 지금 뭐 광복회 차원에서 뭐 각종 행사를 한다고 하면서 지금 이런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8월 15일 대통령을 비롯한 각부의 요인들과 또 수많은 우리 국민들을 대표해서 광복절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 이종찬이라는 자가 광복회장 자격으로 이런 햇소리를 늘어놓을 위험성이 너무 높다. 이거 현장에서 네가 무슨 광복회장이야 그러고 예? 그 항의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이거 어떻게 되냐. 근데 지금 이 사람이 하는 그 이런 주장을 보면 우리 자유파 누구라도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직전 광복회장이 김원웅 씨 아니었습니까? 김은영 다음에 그 장호건이라는 뭐 잠깐 사람이 있었지만은, 잠깐 있었고 네. 이제 이종찬으로 갔는데 예. 이 광복회장마다 지금 문제가 있어요. 네. 터가 잘못됐는지. 우리가 이 김원웅 광복회장 때문에 얼마나 사실은 속상하고 예. 화가 나고 그랬습니까? 그럼요. 저런 예. 말을 저렇게 하다니. 네. 아니 한복은 입고 잘 나왔다면서도. 그게 뭐냐? 오죽하면 원희룡 그 제주지사가 예. 그 광복회장에 내려보낸 메시지 있잖아요. 예, 그 메시지 대독하거든요. 대독하는데 각 지역의 지부장들이. 예. 예. 그거 다 집어치우고서 자기가 즉석연설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주도에서. 예.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참 이 기가 막힌 일이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광복회장이 돼서 저런 생각을 가지고 저게 국가 최고의 행사에서 저런 말을 하는가 굉장히 속상하지 않았어요. 네. 또 장호건 씨도 뭐 장준하 선생님 아들 아니에요. 네. 그 아버지의 전병회를 봐서라도 잘했어야 될 뻔했는데 네. 좀 자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안 하니만 못했지. 네. 아버지 네. 이름을 봐서라도. 음. 예? 근데 이제 뭐 그래도 뭐 이종찬 씨가 광복회장 됐다 그래서 저는 그 가족 자체가 가족이 할아버지 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많은 그런 역할을 하셨던 분이고 공이 있으셨던 집안이니까 네. 나는 뭐 제대로 하실 줄로 생각했어요. 이게 사실은 헌법 전문대로만 하면 되거든요. 예, 다른 얘기하면 안 그러면, 됩니다. 예. 네. 우리 헌법 전문에 있어요. 예? 우리나라는 어떻든 3.1운동의 그런 그 정신적인 것을 배경으로 해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고 네. 그러나 영토가 없었던 그런 그 나라 아닙니까? 예. 불안전했죠. 우리가 선언적인 의미가 있었을 뿐이죠. 그렇습니다. 예.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예, 의미지. 그런 거죠. 예. 그 제대로 어떻든 나라를 건국한 거는 48년 네. 뭐 국민들이 선거를 해가지고 최초의 선거를 했는데 그것도 너무 재밌어요. 최초의 선거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남녀 평등 아까 그 뭐 노인들은 뭐 주지 말라고 투표권 주지 말자 그 고얀 놈 새끼. 그런데 그때 벌써 몇 년 전입니까? 처음으로 민주주의라는 거를 알지도 못하던 민주주의라는 걸 우리가 하는데 그때 선거를 모든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양반 쌍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때만 하더라도. 그럼요. 예? 예. 뭐 쌍놈들한테도 줬어요. 예, 다 좋습니다. 예. 그 우리 남존여비 사상이 어떤 유교적인 유물로 아직도 남아 있었던 때잖아요. 뿌리 깊이 남아 있었죠. 네. 여성들도 다 투표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그때 글자도 모르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작대기 예, 작대기 하나 작대기, 둘까지 다 가르쳐 줘가면서 예. 투표를 하라 그랬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 그때 사실은 뭐 문맹 하시는 분들 뭐 이름도 모르는 분들에게 그 정세 파악도 제대로 안 되는 분들에게 투표를 주면 되느냐. 당시 문맹률이 98%였다는 그러니까 기록이 그런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투표권 주면 되느냐. 네. 뭐 그럴 만한
얘기를 할 만한 때예요. 그때는 네. 상황이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반대를 안 했거든요. 특별히 뭐 이걸 주도했던 이승만 대통령과 여러 그 세력들이 건국 세력들이 그거 안 했거든요. 네. 뭐 그때 남존 여비 사상이 여성들에게 투표권 안 준다 그래도 아무도 말 못 받을 때예요. 그때는. 네. 뭐 머슴들에게 투표권 주지 말자. 그래도 아무도 얘기를 못 할 때예요. 그때가. 네. 그래도 정말로 지금 생각하면 자랑스럽게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든 사람에게 투표권을 준다. 네. 사실은 그때 남루당원들도 많았어요. 네. 그거 가려가지고 줘야 된다. 그 생각도 안 했어요. 그 생각도 안 하고 모든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게 실질적인 건국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무슨 헌법 전문에 그렇게 기록이 된 거 아닙니까? 예. 뭐 누구든지 이대로 해야 되는 거고 만약 이 헌법 전문에 기록된 그런 그 역사적인 사실 정통성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 이거를 누가 부인한다든지 이걸 고쳐보려고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난 큰 범죄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예. 반국가적인, 네. 반헌법적인 그런 잘못된 생각이고 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좀 주제를 바꿔봐야 되겠습니다. 예. 저기 오늘 우리 김창환 우리 선생님 지금 저 방청 오셨어요. 네. 예. 저 김창환 한의원에 네. 예. 우리 김창환 선생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그 홍준표가 말이죠. 네. 징계를 받고 난 다음에 나를 내치고 총선 되겠냐 한 다음에 한마디를 더 붙였어요. 이준석이하고 유승민이는 나처럼 버리지 말고 데리고 가라. 그랬더니 또 안철수가 원팀이 돼야 이긴다고 또 호응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위원장님? 우리 그 홍준표 씨는 그 입이 문제야. 이게 지금 미싱이 필요한 사람이 여럿이에요. 지금 말이야. 난 사실 처음에 이 홍준표 시장에게 예. 10개월 징계를 내리지 않았어요. 네, 다음권 10개월 정지. 네. 사실은 이 골프 수재를 당할 때 또 국가의 무슨 애도일 이런 때 골프로 치면은 또 이렇게 그 음주, 네. 가무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 윤리 규정을 제가 만들었어요. 예. 예. 그 저기 당시에 그러면은 한나라당 한나라당 윤리위원장 시절에 예. 그러니까 홍문종 씨가 그때 골프 치다가 걸려가지고 네. 수해 마침 이 수해가 문제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당이 참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네. 그 후에도 또 골프 친 분들이 뭐 여럿 계신데 그때 제명되지 않았습니까, 홍문종? 제명됐죠. 예, 당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렇죠. 예. 그 후에도 뭐 골프 친 분들이 계셔서 그때도 제가 가서 제명한 게 아니라 그때는 뭐 벌을 줬습니다. 징계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윤리 강령을 만들면서 네. 그때만 하더라도 이 골프라는 게 참 그 조금 좀 귀족 일반 스포츠. 국민들에게 좀 소외감이 있는 네. 정치인들이 내놓고 하기는 참 어려운 더군다나 그런 그 수재라든지 이런 국가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는 거는 이게 안 될 이해찬 그 총리도 그때 3.1절 날 골프 쳤다가 네. 총리직 내놨지 않습니까? 그게 네. 민감한 때거든요. 그러나 이제 세월은 좀 많이 지났죠. 그래서 저도 이게 참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들기는 이제 들었는데 그래서 10개월 징계를 받았거든요. 홍준표 네. 시장이. 그래서 저는 이제 속으로 내가 그런 거를 너무 과하게 만들어서 10개월이나 이 중징계거든요. 10개월 중징계는 저게 시장이라 그렇지 국회의원 같으면요 정치 생명이 끝나요. 네. 네. 당원권 정지 받으면 우리 국민들은 뭐 당원권 정지 그게 무슨 대단한 징계냐 그러지만 아니에요. 정치인들에게는 심각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뭐 홍준표 시장은 저 치명적이에요. 옛날에도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건 성완종 사건 때문에 리스트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유죄 받으면 자동적으로 당원권 정지가 돼요. 네. 너무 심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어느 방송에 나가서 이건 조금 너무 심한 것 같다. 너무 심하다. 더군다나 뭐 얼마 전에 상임 고문직도 박탈당했고 그 입 때문에 또 네. 그때도 입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도 너무 심한 것 같다. 사람들이 볼 때 조금 뭐 이렇게 보복 같은 그런 뭐 이런 인상을 주면은 저게
도움이 되겠느냐. 네. 뭐 또 동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음. 이제 그 생각을 좀 하고 좀 지나친 거 아니냐 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그러면은 좀 조용하게 있어야지 또 무슨 얘기를 해가지고 또 입이 방정이에요 지금. 저렇게 하니까 저분이 큰 뜻을 품은 분이고 뭐 그 많은 능력도 있는 분으로 나는 생각하지만 그거 다 해놓고서는 그 입이 망치고 그래가지고 난 뭐 안타까운 생각이에요 지금.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안철수에 대해서는요. 안철수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죠. 괜히 남이 하니까 한마디 한 거지 뭐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그냥 한마디 했죠. 요새 뭐 너무 존재감도 없고 그러니까 뭐. 근데 네. 뭐 좋습니다. 홍준표가 던지고 안철수가 받고 해서 지금 그 포용론이라는 게 갑자기 기자들이 써대기 시작하는데 유승민이 이준석이에요. 또 네. 김종인이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뭐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나는 자연스럽게 정리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정리된 겁니까? 그렇죠. 예. 저 지금 말을 꺼내는 게 저게 지금 당내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죠. 저거야말로 징계감이에요. 예. 예. 그러면 징계 한 번 더 해야 됩니까? 정치인들은 누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네. 국민들의 여론이라든지 특별히 국민의힘 사람들이 네. 무슨 뭐 유승민이라든지 뭐 이준석에게 공천을 줘서 아 뭐 우리 당에 앞으로 큰 일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래요. 네. 네? 많지 않을 거라고요. 예. 근데 괜히 저거를 건드려 가지고서 음. 저 당내 분란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이미 다 정리된 건데 네. 왜 자꾸 꺼내요? 일을 해서 난 지혜롭지 못한 일이고 괜히 자기가 뭐 좀 그런 일을 당하니까 딴 사람 괜히 들춰내 가지고서 자기 뭐 심정을 자기 화풀이를 하는 게 아닌가 난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은 자기를 내치지 말라 그 얘기 아니야? 자기를 포용하라 그 뜻 아니겠어요? 이제 그렇게 알아들어야 되는 건데. 참 유치하네. 네, 네. 예, 우리 위원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유치하네. 예, 예. 자,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권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네. 그건 벌써 몇 달 됐는데요. 네. 이 사교육 카르텔과의 전쟁을 뭐 한 2달 전에 굉장히 막 전면적으로 했어요. 지금 후속 조치들이 계속 시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 이권 카르텔 전쟁은 이제 2군데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전선이 2개 같아요. 하나는 눈에 잘 안 띄는 전선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박보규 문체부 장관이 하고 있는 그 좌파 커넥션 생태계와의 전쟁입니다. 이게 출판 문화 쪽을 워낙 좌파들이 오랫동안 잡고 있어가지고 이 출판 문화, 뭐 영화, 뭐 대중예술, 뭐 언론 이런 쪽에 그 좌파 생태계를 구축한 좌파 카르텔과의 전쟁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어쨌든 박병훈 장관이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을 한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번에 그 토건 토착 비리, 이 건설 카르텔과의 전쟁, 이건 이제 원희룡 장관이 이제 총대 메고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두 카르텔과의 전쟁을 조금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요. 우선 박보건 장관이 하고 있는 그 문화 영역에 있어서의 그 종북 주사파 카르텔과의 전쟁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나는 그 박보균 장관이 한 1년 되지 않아서 장관 된 지. 예. 난 이름도 처음 들어본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이번에 처음 박보균 장관 얘기가 나와가지고 아니 저 사람 장관이었는가? 예. 내가 무슨 첫째 그 생각을 했어요. 놀랐어요. 우선. 예. 두 번째 놀란 거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시작했는가? 나 그것 때문에 또 놀랐어요. 예. 가만히 있다가 네. 아 지난 1년 동안 칼을 갈았나? 뭐 이 네. 생각도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뭐 대통령께서 그런 지시를 했으니까 장관으로서 그런 말을 했는지 네.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한 이 세계 교육 쪽의 카르텔, 네. 그다음에 토건 네. 산업의 카르텔, 문화 쪽의 카르텔이 카르텔 중에 핵심적인 카르텔이거든요. 네. 우리 사회의 밑바닥을 움직이는
이게 사실은 아무리 뭐 정권 교체를 하고 대통령이 바뀌고 뭐 우리는 총선만 끝나면 뭐 우리가 이기면 될 거로 생각하지만 아무리 정치 권력이 바뀌어도요. 이 권력이 바뀌지 않으면 나는 우리 사회가 안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권력이 안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 권력이 있는 거거든요. 딱 짜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더군다나 뭐 이 문재인 정부에서 아주 내놓고 했거든요. 네. 내놓고 했어요. 그 옛날 사실은 보수 정권 때는 자기들이 그때 그걸 할 만도 한데 안 한 것 같아요. 그때는. 네. 예? 근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게 뭔지 아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의 이게 주사파 좌파 운동권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이자들이 이게 머리가 도는 자들이거든요. 네. 뭐가 뭔지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해찬이가 뭐 20년 집권을 하겠다, 나중엔 100년 집권하겠다. 그게 다 그 일리가 있었던 거거든요. 아무리 자기들 사실 나름대로는 승산이 그렇죠. 있는. 예. 승산이 있고 계획이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게 사실은 이 토건비리라든지 카르텔이라든지 특별히 문화 쪽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 문화가요 가장 국민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 K-팝 보세요. K-한류 보세요. 세계적인 사람들에게 어디든지 뚫고 들어가잖아요. 네. 뭐 일본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북한에도 지금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는 모양 같은데 네. 문화가 그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네. 사실은 군대보다도 무서운 게 문화거든요. 이거를 지금 딱 형성하고 있는 게 이 문화 예술 이쪽이 이 카르텔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출판 이쪽에 네. 이 카르텔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책을 보더라도 출판되는 책을 보더라도 뭐 보수적인 입장에서 쓴 출판된 책이 얼마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보면- 잘 안 나간대요. 예. 그리고 대형 서점도 다 그런 커넥션이 장악하고 있어서 네. 우리 자유우파 쪽에서 책을 내면 좋은 자리에 전시도 잘 안 해줘요. 그러니까 노래를 불러도 뭐 그냥 노래나 부르면 좋겠더만 그 노래 가사도 이상하고 음. 또 한마디 쓱 하고서 또 노래 부르니까 그렇지. 이게 영향이 큰 거예요. 그렇습니다. 촛불 집회의 사실 이 성공도 예. 이 문화 쪽이거든요. 그런 거 연예인 몇 명이 그러면 문화적 카르텔이 그냥 와서 내깔린 것, 예. 이 몇 마디. 그렇죠. 어? 생각 없이 한마디씩 그것도 유행처럼 됐어요. 또 그렇게 해야 자기들이 무슨 대단한 지성인이고 뭐 대단한 예술가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네. 되는 풍토가 생겼거든요. 이 네, 카르텔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토건 카르텔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돈이잖아요. 네. 이걸 딱 잡고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뭐 지금 뭐 실명제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돈 어디서 조달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네. 네. 아직도 구멍이 있는 데가 이 토건적이거든요. 비자금을 만들 수도 있고 뭐 거래할 수도 있고 이게 다 이쪽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결국은 지금 이게 좌파 세력의 가장 중심적인 핵심이라고 보는데 네.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를 뭐 뿌리 뽑아야 된다. 아, 그건 호언이 깨부시라. 대통령 용어는 아닌데 검찰 용어인데 어떻든 깨부시라 뭐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아킬레스건인데 예. 저거 내일 모레 총선 치러야 되는데 네. 저거 하고도 괜찮을까? 어허. 예. 저거 하려고 그러면은 뭐 원희룡 한동훈은 절대로 뭐 총선 나간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네. 저거 전념을 해야 된다. 하루 이틀 될 일이 아니거든요. 저거 그렇죠. 사실은 전념할 수밖에 없고 저기 각오지 않으면 뭐 총선 져도 좋다라는 각오를 하지 않으면 저게 정말로 중요한 핵심 부분을 건드렸어요. 네. 저거를 개혁을 해야 사실은 개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위원장님. 예. 아주 예전에 이런 부패 그 무슨 위원회 있었죠. 네. 거기서 위원장님 국가영주위원회. 부방에서 활동하신 적 있죠. 그렇죠. 그때 이 토건족 이 지금 말하는 건설 카르텔 이거 손보려고 여러 번 하시지 않았어요? 그때는 김영삼 정부 때인데요. 네. 그때는 이렇게 본격적인 카르텔이 형성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예. 우리는 그건 발견을 못했어요. 그때는 몰라서 그랬는지 네. 이게 사실 통원업이라는 게 이게 그 후에 일어났던 이게 그 트렌드거든요. 통원업이 네. 활발했던 건 김영삼 정부 후거든요. 네. 특별히 뭐 근데 이명박 그때도 정부 때 공사 현장 막 나가고 그러셨던 거 제가 그거는 기억하는데요. 부실기업이었죠. 부실공사였죠. 아, 부실공사. 예. 예. 부실공사였죠. 지금 그 이 순살 아파트 이게 부실공사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때는 그렇게 카르텔로 되어 있었던 게 뭐 이렇게 그 먹이사슬처럼 형성이 되었던 카르텔이 아니고 네. 그냥 건설회사들이 뭐 철근 빼먹고 부실공사라고 그래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던 그런 거였죠 그때는. 네. 부정부패라는 건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그거 완전 현장에 가면 그 적발은 돼요?
아니요. 그거 안 됩니다. 그것도 현장에 막 출동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랬죠. 예. 그래도 그때만 하더라도 카르텔이었던 걸 카르텔이었어요. 예. 공무원들과 전문가들과 예. 말하자면 그 카르텔이라면 카르텔이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뭐 대규모로 무슨 용돈이나 받고 무슨 떡값이나 받은 정도였었을지 모르지. 예. 지금처럼 그렇게 조직적이고 규모가 있는 카르텔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는. 네. 그런데 어떻든지 간에 이거를 지금 손을 댔는데 저는 바라기에는 기왕에 손 댔으니까 용두사미로 끝내면 안 된다. 예. 용두사미로 끝나면 오히려 손을 안 대니만 못하다 이거예요. 네. 예를 들면 뭐 자꾸 항생제 쓰면은 내성이 생겨가지고 더 치료하기가 어렵듯이 네. 이거 기왕에 손 댔으니까 제대로 해야 된다. 네. 제대로 하면은 나는 총선에도 나는 좋은 영향을 미칠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요. 예. 조금 시간은 급하긴 하지만 제가 지금 이제 박보근 장관의 문화 카르텔과의 전쟁이나 이제 원희룡 장관이 앞으로 할 건설 토건 카르텔과의 전쟁을 가만히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박보근 장관이 아까 그냥 농담처럼 그동안 준비하고 있었나 그러는데 실제로 준비를 치밀하게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 법인카드나 이 예산 전용 또는 유용 이 부분은 그렇게 장부를 꼼꼼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적발이 잘 안 되잖아요. 네. 이거를 그동안 쫙 체크했다가 이번에 하나하나 깨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인카드 유용했다, 예산 유용했다, 이렇게 치고 들어가니까 이게 이 종북 주사파 좌파들에 대한 자유파의 인형 공격이라고 할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준비가 꽤 필요했던 것 같고요. 네. 지금 그래서 이게 언론진흥재단 문제나 출판협회 문제나 이런 것들 그쪽에서 지금 찍소리 못하고 지금 사표 내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이 토건도 이번에 LH가 이게 그 철근을 빼먹은 거가 물적 증거로서 딱 제시가 되니까 찍소리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이 카르텔과의 전쟁은 진짜 저쪽에 아주 핵심적인 아킬레스건이라는 게 결국 돈이니까, 그리고 돈이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확인하면 이게 카르텔의 기본 구조가 확인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면 말씀하신 대로 승산이 있고 총선 전에 상당한 성과를 내면 그럼 국민들도 이런 정도라면 힘 좀 더 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민심을 잡을 수 있지 네. 않겠냐. 그런 기대를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부탁을 드리는 거는 네. 그렇게 해서 뭐 꼬리 자르기 피레미 몇 명 붙잡아 놓고 나는 그건 그렇게 당연하죠. 하면 안 예. 되고 핵심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왕이 예. 말하면. 네. 그래야지 안 그러면 뿌리를 그냥 놔두면 그거는 당장은 조금 뭐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네. 뿌리를 건드리지 않으면 근본적인 개혁이 안 된다. 음. 윤 대통령이 원하는 게 그런 근본적인 개혁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윤 대통령이 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바로 되려면은 이게 개혁이 돼야 돼요. 네. 근본적인 개혁이 돼야 돼요. 사실은 뭐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오르고 이러는 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런 카르텔 때문에 거기 비용을 그렇습니다. 지불하니까 네. 어떻게 결국 국민들이 입주민들이 입주민들이 돈 수밖에 내는 거 없어요. 아니에요? 예. 그 돈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예. 이러니까 이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변화가 되려면 이거 카르텔을 깨야 되거든요.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네. 교육도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육비, 사교육비 너무 많이 들었는데 이게 사실은 이 카르텔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는 그렇죠. 거죠, 국민들이. 예. 그러니까 이게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뭐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나라의 장래를 생각한다면은 근본적인 데까지 손을 대야 된다. 이게 그냥 버달기식으로 보여주기식으로 그렇게 안 하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짧게 마무리 한 말씀 제가 청해 듣고 싶은데요. 전 요새 국민의힘 진짜 별로 비판하고 싶지 않은데 엊그저께는 그 김기현이 부득부득 이 판에 베트남 뭐 여행 간다고 그래서 제가 좀 손자들하고 갔다면서. 제발 좀 가지 마라. 지금이라도 취소하라. 네. 그랬더니 갔네요, 보니까. 또 오늘은 제가 그 김남국이 코인 의혹 그거를 직계존비속 배우자까지 하자고 우리가 치고 나가야지 왜 우리가 그건 안 된다고 그러냐. 좀 정신 차려라. 근데 제 질문은 뭐냐면 이 국민의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거 계속 이런 식으로 시시비비를 가려서 논평을 해야 됩니까? 아니, 아니면 이 국민의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은 제가 고 박사님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그러고 모든 사람의 화두입니다. 국민의힘을 이거 어떻게 쓰면 좋냐? 국민의힘을 어떻게 쓰면 좋냐? 한 가지 방법은 예. 김기현 대표가 올라면서 안 들어오는 겁니다. 베트남에서. 네, 그 생각만 났어요. 지금. 아, 그 좋은 방법이네. 네. 여기 그 위원장님 모시니까 이 고수의 한 칼이 나옵니다. 아, 그렇게 좋으면은 돌아오지 마라. 그렇죠. 그 방법. 손자들하고 거기 뭐 경치도 좋고 그런데 놀고 물놀이하고 그거 지내면 좋잖아요. 아예 들어오지 말고. 그 골치 아프게 뭐 또 돌아가지고 뭐 예. 대표느라고 애써 그러지 말고 편안하게 거기서 좀.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해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치보수 임명진 위원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